자, 글로벌 시장을 보면, 미증시가 아침에 올랐던 이유죠. 백악관이 예정된 상호관세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일단 주말에, 주말 전이었죠. 트럼프가 유연성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관세에 유연성을 두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어제 아침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 예정된 상호관세 전략. 그래서 원래는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관세를 매기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이 지금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는 좀 제외하고 미국과 상당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즉 중국이나 유럽, 한국 이런 핫킷형으로 국가 간 상호관세만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 결국에는 협상용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또 뭐 이런 쪽하고는 많은 국가들이 FTA를 체결해 가지고요. 관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 사실 그렇게 많이 매길 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 미국 내 기업들이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난번에도 유연성 발휘한다고 하면서 멕시코에 대한 자동차 관세도 연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됐고 또 미국은 경기 지표까지 좋아지면서 꽤 많이 올랐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했던 말이 뭐냐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며칠 안에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고 자동차, 목재,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발표할 것인데 아마도 요거는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아마도 며칠 내로 자동차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줄여서 나올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도 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이제 시장에서 그 가장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관세가 4월 2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는 협상용이다. 이런 인식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어제 웬만한 빅테크 다 올랐죠. 예, 테슬라까지 다 급등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왜 빠지냐? 예, 결국 정치적 리스크인데 시티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화근이 된 것 같은데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조금 흘러내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시티에서 탄핵 심판 선고 장기화 시 국가신용 등급 전망 낮아질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신용 등급에 당연히 악영향이 있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 돌아온 거죠, 그죠? 예,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서 다시 이제 권한대행에 올라선 거고, 뭐 지금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또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 많을 가능성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이게 원래 어제 오늘쯤에는 선고일이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오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일이 나와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오늘도 안 나왔죠. 그러면 내일도 안 나올 거다. 왜냐면 내일은 이재명 선고심이 있어가 2심 선고심이 있어가지고요. 2심 선고와 함께 선고일을 정하면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해서 안 할 것이라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오늘 한다 하더라도 목요일 날 해야 되는 건데 목요일은 이미 다른 저 헌재 심리가 정해져 있어 갖고 섞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은 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일을 못 한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도 못 하는 거고 다음 주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시티증권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 시 국가 신용 등급 전망 낮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빠진 겁니다.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하락 흐름은 전혀 없는 거고 국내만 좀 빠지고 있는 거죠. 나스닥 선물도 안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만 지난 1월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근데 이건 국내 원달러 환율인 것이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달러 인덱스를 봐야겠죠? 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는 1월달 고점이 110달러였는데요. 지금 103까지 빠져갖고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강달러입니까? 아니죠. 강달러가 아니라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던 건데 우리 원달러만 올라오고 있던 거예요. 원달러만. 그죠? 이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원달러만 올라왔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 리스크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다시 내려오겠죠? 예. 그래서 결국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빨리 뭔가 결정이 나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결정이 늦춰지다 보니 또 시티증권 같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안 좋다라고 하니까 빠지고 있는 거다. 결국엔 빠르면 이번 주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다음 주 초중순에 결론이 난다면 지금 빠졌던 종목들은 그대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단기적인 리스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험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솔직히 탄핵 선고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늦어도 다음 주면 끝날 것이고, 예. 원래 이번 주였던 건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우리만의 리스크로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결국엔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믿을 건 이밖에 없는 겁니다. 원달러만 빠지죠? 달러 인덱스는 안 빠지고,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만 급등하고 있는 거고, 달러 인덱스는 안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 보면 결국 글로벌 시장 믿고 가져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중국의 FS 서비스 승인 대기 중이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의 볼모로 잡혀 있는 건데 예, 승인 대기 소식이 있고요. 근데 마침 최근에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다가 지금 캐나다 최대 투자은행 캐너코드 제뉴이티가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440달러로 다시 올리면서 우리가 며칠 전 테슬라 기가 텍사스 공장을 방문했는데 우리는 사이버트럭 생산 라인에 둘러봤고 향후 테슬라의 언박스드 제조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예. 디자인이든 제조 방식이든 테슬라는 기존의 틀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3.28도 체험했는데 물론 맑은 날 익숙한 경로였지만 매끄러운 주행과 제로 개입, 고속도로 합류도 완벽,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다. 모델 Y도 너무 마음에 들었다. 예. 사이버 캣까지 봤는데 정말 미래 그 자체였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캐나다가 테슬라 불매운동했던 곳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기술들 또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거고요. 캐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슬라 주가 2,600달러 전망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주가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고 향후 5년 내에 올라갈 것이다. 결국 테슬라 기업 가치는 로보테시가 다 말해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불태운 것들 FBI가 이제 족치겠다고 지금 테슬라 공격하는 것들 수사위에서 이 태스크포스 수범시켰다. 그래서 테슬라를 향한 폭력 행위 증가에 대한 수사 중이면 며칠 전부터 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책임자들을 반드시 추적해 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테슬라는 당연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현대차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관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제 약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현대차가 또 어제도 제가 현대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차가 이제 어떤 촉매제 역할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올해부터 약 30조 4년 동안 210억 달러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동안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제철 쓰면 58억 달러 완성차 생산 능력 확충만 90억 달러 이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사업에만 60억 달러 쓰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엘라베마 공장 36만 대, 조지아 공장 33만 대인데요. 지금 새로 짓는 공장에 30만 대 완공되게 되면 이게 100만 대인데, 예, 이걸 또 향후 50만 대로 확대한답니다. 20만 대. 그래서 현재 100만 대 규모가 올해 안에 될 텐데요. 예, 이걸 또 120만 대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좋아하죠. 또 자동차 부품, 물류, 철강 부문에서는 완성차 부품사 간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지금 그룹사들이 61억 달러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는 아주 좋아합니다. 뭐 세계 최대 회사가 루이지애나에 건설 그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것들. 또 이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LNG 구매할 거다. 아주 트럼프가 좋아하는 것들만 쏙쏙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자동차 섹터가요.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 가장 취약했고 가장 피해받던 종목인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 현대차 관세 없어. 현대차 허가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오라.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예. 왜냐면 루이지애나 철강 공장만 1,400개 이상 일자리 창출할 것이고 조지아 공장 개소로 연간 생산량 100만 대 초과할 것이고 미국 천연가스 30억 달러치 구매 예정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그동안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가장 피해를 받는 쪽이 자동차 섹터였던 건데요. 이런 발빠른 투자 발표로 인해서 아마 뭐 삼성, LG도 투자 발표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 자동차 쪽에서는 수혜가 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오늘은 이제 이런 소식 알려지고 나서 이 넥스트 트레이드 쪽에 아침부터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빠지는 건데 결국 이 화신이라는 종목, 성우하이텍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과 현대차하고 같이 미국 진출해가지고요 조지아 공장, 멕시코 공장 다 지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같이 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쪽은 인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 못 가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이런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섹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또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오늘 바이오 쪽을 보게 되면은 폐암 첫 환자 완치 판정이 나왔죠. 이건 국내에서 완치 판정받은 건 처음이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렉마자 투여받은 다음에 완치 판정받은 것은 최초입니다. 예. 그만큼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가 기존 치료제인 타그리소, 예, 타그리소, 적어드리면 타그리소 10조 시장, 예, 재편할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한 거고 내일 데이터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지금 이제 그 전체 생존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생존율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유한여행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예. 알테오젠도 이미 머크에 기술 수출한 것만으로도 이미 1조를 확보한 거고, 이번 임상 데이터도 역시나 전체 생존 기간 도달하지 않아 갔고요. 뭐 너무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또 SG로 바꿨던 부분도 객관적 반응률도 더 좋았고 이 PFS 무진행 생존 기간 더 좋았습니다. 예. 내일 밤부터 진행되는 유럽 페어마켓 구체적인 데이터 나오면서 머크의 전략이 나올 겁니다. 머크의 전략 나올 때부터 알테오젠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이 SC로 바꾸는 제형이 로시의 틴세트릭 같은 경우는 7, 8분 걸림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32% 전환됐고요. 키트루다는 지금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더 빨리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예. 특히나 특허이심은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으로 해소가 된 겁니다. 이런 특허에 대한 부분은 이런 빅파마들이 더 빡세게, 더 까다롭게 검증합니다. 더 철저하게. 왜? 자기네 매출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 어떤 특허청보다도 더 빡세게 진행합니다. 이런 빅파마들이 계속 할로자이만 계약 안 하고요. 알테오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렸던 루닉 같은 경우도 매출이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138억, 그 다음해 251억,
작년에 541억. 이번 연도 1000억 이상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최대 의료시장이 미국에 침투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 전 세계 58곳에 4,800곳을 돌파했습니다. 뭐가? 루닛 인사이트 사용하는 곳이.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58개국이면 솔직히 58개국을 가본 사람도 몇 명 없을 겁니다. 그죠? 예.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여기서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루닛의 전체 매출의 88%가 해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볼파라까지 인수해서 지금 이 볼파라라는 곳은 미국 전체 유방 검증 기간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이 2,000곳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어서 이 그러니까 데이터까지 확보한 거고 여기서 이제 루닛 인사이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연도 매출은 작년보다 뭐 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미국의 최대 규모의 의료기관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마운트 헬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요. 여기에도 지금 그 공급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UAE 바로 아부다비 국가 유방암 건강 검진 산업에서 중동 최대 통합 의료 서비스 기관 여기도 지금 본 계약이 들어간 겁니다. 본 계약 MOU에서 본 계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4개 종합병원 70개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총 3,000개 이상의 병상과 2,300 이상의 보유하는 이 중동 최대 통합 의료 서비스 기관과 본 계약이 돼 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또 병리 분석 솔루션 계약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있잖아요. 결국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루닛만한 게 없는 거고요.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런 걸 대체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다음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뭐 그 작은 종목들 현대공업, MS오토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성호하이텍, 화신이 지금 미국 진출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되는 거고 모티브링크가 지금 전기차 생산 부품 같이 공급하고 있어서 이거 3개 정도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성호하이텍, 화신, 모티브링크 정도. 그래서 사실 이러한 와중에도 모멘텀 확실한 종목들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이 공급계약 나왔던 건데 시테카바이오 공급계약 45억은요 몇 년 동안 봤을 때 최대 계약 나온 겁니다. 이런 거는 내일이건 내일 모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으로 인해서 시테카바이오부터 루닌이라든가 또 3빌리언 이런 것도 급등하고 있는 거고 온코크로스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와주고 있죠. 결국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을 때 어느 쪽이 가장 강할 것이냐? 의료, AI, 바이오, 그다음 테슬라와 관련된 또 우리 현대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원전 이쪽이 계속 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반도체가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쪽도 반등시 상당히 빠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한 하락은 우리가 좀 기회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